중국 여행 준비물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중국 여행 준비물요? 준비물. 네네네. 두 번째 바로 보여요. 네네네. 오, 네, 이거뿐만 아니라 뭐 대만 여행 준비물이랑 일본 여행 준비물 이렇게 시리즈로 썼거든요. 이 시리즈가 좀 히트를 쳤었어요. 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나 궁금한 분야인데요. 바로 SEO 마케팅 관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실제로 실무를 오랫동안 이제 하고 계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서비스에서도 콘텐츠 마케터로 활동을 하시고 SEO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미카님을 모셨습니다. 네, 미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심회사 올라플라이에서 영어권 SEO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미카라고 합니다. 콘텐츠 전략 기획부터 키워드 리서치, 그리고 콘텐츠 구조화까지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남는 시간에는 뭐 사이드 잡도 하고, 그렇게 이제 주로 SEO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최대한 구독자분들이 많은 인사이트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좋은 질문들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 미카님 이렇게 보는 게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전에는 번역가로 하셨다가 지금 SEO 전문가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커리어를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바꾸게 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꿈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꼭 소설가가 아니더라도 좀 글을 쓰는 직업? 이런 걸 가지고 싶었는데, 커서 이제 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이제 번역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뭐 이전에 한 일들은 또 다른 일이지만, 근데 이제 번역은 누군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언어가 되면 또 문화권에 맞게 그걸 또 재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SEO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게끔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검색 결과가 되게 천차만별이니까 이게 되게 퍼즐 푸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번역을 하면서는 내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SEO는 좀 창작 욕구를 풀어주는 덕업일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SEO를 여기서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알아도 어렴풋이 아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약 짧게 혹시 이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접근해 보면은 검색창에 뭐 일본 여행 경비 이렇게 검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더 상단에 뜨게끔 그렇게 세팅이 돼 있겠죠. 그렇게 상단에 뜨게 만드는 기술이 SEO고요. 상위 노출이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쵸. SEO를 통해 상위 노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저도 그렇고 SEO라고 하면 그냥 상위 노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다들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5명, 10명 이하의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조직에서 이런 SEO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블로그에 글만 많이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서치 인텐트라고 하는데요. 검색한 사람이 원하는 답이 있는가, 그리고 읽기 쉽게 구조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글을 많이 올려서 물량으로 승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글을 쓸 때는 검색 의도에 맞게 잘 읽히는 구조를 갖춰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내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AI 돌려서 쓰건 이제 대충 쓴 글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글을 막상 봤을 때 되게 성의 없는 글이거나 아니면 AI 느낌이 조금 난다 이러면은 그 다음 행동을 취하기가 싫을 거예요. 마케팅 용어로는 전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환율이 급격히 낮아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물량으로 승부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quality over quantity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콘텐츠를 대하는 자세 같아요, 그게.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일단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글로벌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그게 이심을 다루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지금 SEO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회사에서 출근하시고 퇴근하기까지 지금 미카님이 하루에 뭐 아침, 점심 그리고 오후에 그 업무 루틴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풀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코어 타임도 없지만 미팅 시간은 맞춰야 돼요. 와,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리모트에 대해서. 아, 네네. 리모트에 대해서 좀, 그러면은 일단 눈 뜨면은 뭘부터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샤워부터 해요. 안 그러면은 좀 자고 일어난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게 아침 그쵸. 샤워파, 저녁 샤워파가 또 따로 있잖아요. 저는 그쵸, 그쵸. 아침입니다. 네. 어, 그래서 정신이 깼다 싶으면은 노트북 열어서 이제 구글 서치 콘솔이라고 음, 웹페이지 트래픽이나 순위 이런 걸 보여주는 구글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거랑 Ahrefs라고 하는 SEO 서드 파티 툴이 또 있어요. 음. 키워드 리서치나 뭐 경쟁사 분석이나 뭐 페이지 분석을 도와주는 툴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성과를 좀 체크를 해봐요. 그리고 말씀하신 네네. 네. 구글 서치 콘솔은 무료로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툴인 거죠. 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내 그냥 사이트에 유입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음, 구글 서치 콘솔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하신 그 툴은 이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외계어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서드 파티가 뭐고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음, 그러면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사용하는 툴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SEO 관련해서 음, 키워드를 찾는 걸 도와주는 툴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일단은 일어나셔서 바로 확인을 하시는 거네요. 네, 음, 아무래도 지금 어제 내가 올린 글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음,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음. 올리고 나서 한 3, 4일 정도면 성과가 바로 나옵니다. 네, 이어서 말씀 주세요.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는 보통 키워드 리서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프리랜서 라이터가 쓴 콘텐츠를 리뷰를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브리프를 작성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하고요. 아무래도 동료들이 이제 유럽이나 남미 이런 데 좀 많아가지고 3, 4시가 되면은 그때 하나둘씩 온라인이 되거든요. 네. 음, 그래서 뭐 이렇게 보내고 사실 점심시간은 1시간을 가져도 2시간을 가져도 상관이 없긴 해서 후딱 음, 먹고 그냥 집에서 해먹는 게 많은 편이고 아무래도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시간 남으면은 음, 뭐 요즘은 낮잠을 거의 못 자긴 했는데 낮잠을 잘 때도 있었고요. 음. 집안일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일을 다 하고 퇴근 시간 되면은 이제 퇴근하자마자 바로 운동하러 헬스장에 가는 음. 편이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야 돼요. 네. 준비하고 있는 그러면, 게 있어서 네, 아시죠? 그쵸. 네. 이따가 그것도 말씀 네.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카님은 한국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뭐 유럽이나 뭐 남미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이게, 예를 들면 하루에 내가 하는 업무량에 대한 체크, 뭐 주 단위 체크, 음, 월 단위 체크,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 오픈데 상대방이 이제 내가 지금 쉬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체크를 뭐 슬랙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서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음, 저희는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음, 아무래도 여행과 관련된 회사잖아요. 네네. 그리고 리모트니까 여행을 가다가 이제 비행기 시간이다. 그러면 그때 일을 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연결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뭐 7시에서 11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4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날 어떻게 근무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출근할 때 그렇게 근무를 하면 돼요. 어, 그러면 이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사람을 한 명 채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매출로 그렇죠? 이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 여기는 그런 자유로움을 주는 대신에 성과 위주로 보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OKR을 세팅하고 그 음, 위주로 보는 편이고, 아무래도 주변에서 성과가 안 좋아서 이제 그만두시거나 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음,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내가 충분히 못했다 싶으면은, 뭐 휴가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못했다 싶으면 제 욕심에 좀 야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좀 음, 본다거나 이렇게 하고 음. 있어요. 그러면 요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그 미카님의 OKR 지표는 어떤 거예요? 저는 좀 간단한데 아티클을 생산하는 개수예요. 어, 왜냐하면은 영어 SEO는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 SEO는 정말 짧고 심플하게 검색하는 사람이 원하는 의도대로 그걸 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음, 20 아티클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이민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했다면은 일본 이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 좀 짧게 쓸 수 있어서 아티클을 쓰는 개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와, 한국이랑 성격이 완전 다르네. 한국은 인트로 좀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확실히 그 답을 그냥 바로 주는 걸 원하네요. 그 영어권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음, 아무래도 검색을 하다가 뭐 FAQ나 그 자주 묻는 질문들 이런 데 보면은 질문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FAQ를 음, 넣거나 이런 것도 많거든요. 제가 관련해서 이따가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네. 진출하려는 대표님들도 많으신데, 이 SEO가 또 글로벌에서 더 중요하잖아요. 특히 영어로 된 SEO가 잘 노출되면 훨씬 더 서비스가 노출 많이 될 거니까. 음, 확실한 실무 인사이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따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 중간에 주셨지만 AI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콘텐츠 만들 때 AI를 너무 많이 쓰는데 이제는 AI로 검색까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이버에서 음, 굳이 검색을 하지 않고 혹은 구글에서도 검색하면 구글에서 AI로 요약된 정보를 바로 주니까 밑에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AI로 만든 검색 결과가 진짜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다 퍼지면 이 기업들은 SEO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것 음. 같아요. 뭐 당장은 안 그렇지만 이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SEO를 실무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I 오버뷰라고 하는 게 구글에서 만든 새로운 기능이잖아요. 그걸 네네. 좀 자세히 보셨다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는데, 기존의 서프라고 부르거든요. SERP라고, 서치 엔진 레저트 페이지. 음, 거기서 이제 최상위를 차지하던 글들이 대체로 AI 오버뷰에 인용이 돼요. 음, 그러니까 뭐 방식은 이전에 최적화하던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검색 결과에서 상위를 차지해야 AI가 언급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일본 여행 경비 이런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AI가 어떤 글을 인용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일본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수치로 한번 나타내주면은 바로 이렇게 일본 여행 경비를 검색하면은 뭐 몇 박 며일은 얼마 들고 뭐 몇 박 며칠은 얼마 듭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오버뷰를 보여주겠죠. 음, 그런 검색한 사람의 의도를 캐치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이게 기존의 SEO 구글에서 이제 상위 노출이 되던 SEO의 방식이랑 이제 구글에서 적용된 그 AI 뷰에서 뭔가 작용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크게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 대신 이제 짧은 키워드 중심에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짧은 키워드 중심에서 롱테일, 그리고 질문형 키워드로 음. 발전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러면 본문에도 예를 들면 뭐 그냥 제목 넣는 것보다는 저희가 AI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질문형의 키워드를 넣으면 좀 괜찮을까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질문형으로 묻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 경비라고 하면은 아마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 How much do I need to spend? 이런 식으로 쭉 문장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 음, 사람들은 그냥 키워드를 일본 여행 경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그 키워드의 검색 의도를 읽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키워드는 그대로 넣되 검색 의도를 좀 풀어서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음,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AI 자동화에 대한 강의도 많고 콘텐츠도 많고 그리고 막 실제로 AI 때문에 채용을 많이 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SEO 콘텐츠를 지금 하시는 입장에서 약 AI로 인한 그런 위기감은 없으세요? 실무자 입장에서. 솔직히 저는 위기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 검색하는 도구가 하나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는데, 예전에 소셜미디어가 그렇게 핫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인스타며 페이스북이 먼저 뜨고 뭐 인스타도 뜨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러면은 SEO는 죽었다.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위기감은 없고요. SEO 음, 자체가 원래 좀 변화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해요. 음, 알고리즘도 바뀌고 새로운 것들도 나오면 그러면은 뭐 배워서 좀 적응하고 실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음,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어떻게 보면 큰 단위의 채널이 하나 생긴 개념으로도 바라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막 양산형 막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막 자동화 툴을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AI가 쓴 글을 이제 저도 보다 보면 이게 티가 나더라고요. 이제는. 음, 그전에는 사실 이거 AI가 썼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티가 나요. 약간 자주 보다 음,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글들이 과연 노출도 잘 될까? 왜냐하면 제가 글을 보는 입장에서 AI라고 느껴서 뭔가 매력적인 게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구글에서도 그런 걸 비슷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AI 도구를 쓰실 때 미카님은 그런 AI 티가 나도 그대로 발행하시는지 혹은 편집을 좀 거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편집을 하는데, AI를 잘 쓰기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티가 나지 않으려면. 이제 음, 사람이 쓴 인풋을 좀 넣어줘야지, 가이드를 넣어줘야 좀 자연스럽게 써지거든요. 음, 그렇다고 뭐 무조건 생성한 그대로 올리는 건 아니고, 뭐 자연스럽게 연결어 같은 것도 넣어주고, 좀 음, 공감할 만한 요소. 왜냐하면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는데 서투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읽다 보면 잘 안 읽히는 글도 있을 거예요. 음, AI가 만든 것들은 특히. 그쵸. 네, 그래서 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 틔워주는 좀 말도 넣어주고, 어미도 음, 좀 다양하게 써주고요. 음, 그리고, 네,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면 좀 너무 진부하긴 한데,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얼마나 어색한지 감이 와요. 이건 진짜 실무자의 약간 팁이네요. 네네, 맞아요. 저는 그 프롬프트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지 좀 궁금한데, 프롬프트를 입력하실 때 가장 많이, 어, 강조하시거나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일단 애매하지 않은 단어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음, 깔끔하게라든지 뭐 알잘딱깔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어야 하고 음, AI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리고 수치로 제시를 해주면 가장 좋은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아웃풋의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걸 명시해주면 가장 좋아요. 음, 음. 그러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본 여행 경비에 대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처음에 미카님의 초안을 좀 주는 편이세요? 아니면 일단 얘가 작성한 걸 토대로 디벨롭을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처음에는 저는 키워드 리서치를 해보고 음, 일단 검색 결과창에 어떤 글들이 상위 노출이 되었는지 보고 좀 아, 여기서는 이걸
ABC의 내용을 넣었고 여기는 BCD의 내용을 넣었으니까 나는 그러면 ABCD를 다 써야지 이런 식으로 좀 음, 짜봐요. 그리고 음, 그래도 주제가 생각이 안 난다. 똑같이 쓰기 싫다라면은 AI랑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이 음, 키워드를 타겟팅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다른 다양한 주제가 있을지 한번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좀 많이 줄 테고 그 아이디어로 다시 시작하는 거. 음.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뭐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SEO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 뭐 이런 마케팅을 하니 뭐 이 주제에 대해서 뭐 단기간 키워드를 잡자. 혹은 뭐 이 섹터에서 경쟁사가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 우리가 이쪽 잡자. 어떤 식으로 이 SEO 주제랑 뭐 프로젝트를 잡아가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한국마켓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콘텐츠 캘린더부터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음, 한국마켓은 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음, 제가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거기 0부터 시작하려면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제 영어권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 쌓인 데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쟁사 분석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음, 구글 디스커버 요즘 뜨고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좀 프로젝트 단위로 나누는 것 같아요. 음. 이 구글 디스커버를 있는 걸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음,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디스커버는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이면 다 있을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폰에서 크롬이라는 웹페이지 브라우저를 열고, 거기서 추천 글들이 다 미리 보여요. 홈페이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 구글 디스커버로 들어온 트래픽이라고 계산을 해줍니다. 네. 음, 그게 그러면 이제 모바일에서만 보이는 거죠. 지금은 모바일에서만 보이는데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PC 데스크탑에서도 그게 노출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되게 파급력이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이 적은 게 아니니까 음, 지금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브런치 글 하나가 그 디스커버에 노출이 돼서 한 음, 2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거든요. 글 하나에. 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막 이제 타고 들어왔더니 그 구글 디스커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음, 영향력을 좀 느꼈는데 이게 조금 더 사람들한테 파급력 있는 채널이 될 것 같고 혹시 구글 디스커버가 어떤 로직이나 갖추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구글 디스커버에 노출이 잘 되는지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있긴 있을 텐데, 음, 뭐 100% 정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테크니컬적인 요소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뭐 웹페이지나 뭐 홈페이지 이런 경우에는 테크니컬적으로 몇 가지 해야 되는 세팅들이 있어요. 이거는 굳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구글에서 이제 구글 디스커버를 검색하시면 공식 구글 문서가 있거든요. 음, 거기에 기술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은지 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꿀팁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 새로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첫 일주일 동안 만약에 미카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경쟁사 구조로 생각을 하면 경쟁사의 이름을 이렇게 쭉 표에다가 작성을 하겠죠. 음, 그리고 경쟁사 플러스 뭐 A라는 키워드, 뭐 경쟁사, 예를 들면 저희는 이심 회사니까요. 경쟁사 리뷰, 뭐 경쟁사 이심 안 됨, 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나눠서
펜과 열을 맞춰서 다 키워드 음, 리서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표를 음, 다 키워드로 채우는 거죠. 음.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하나씩 잡아가서 글을 발행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음, 아무래도 검색량이 많은 게 있겠죠. 음, 검색량이 많은 걸 일단 우선으로 발행을 하는 편이고요. 검색량이 적더라도 정말 중요한 아티클이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큰 회사에서 텔레포니카라는 회사에서 이심 플래그라는 트래블 이심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음, 지금 검색을 해보면은 자기네들 홈페이지도 겨우 뜨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미 저희가 이때 미리 글을 써놓으면은 음, 아무래도 상위권을 미리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음. 전략이 나름대로 있는 거죠. 오, 약간 그런 경쟁사 동향을 통해서 키워드를 먼저 선점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아무래도. 음. 그건 진짜 되게 스마트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쭉 모아서 이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사실 써야 되는 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쵸. 뭐 하나의 키워드를 정해도 이거를 뭐 장단점, 뭐 비교, 막 이렇게 뭐 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쓰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기준을 잡으세요?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쓰는 컨텐츠 이번에 플래너 중에서 싱가포르 여행 준비물, 그리고 뭐 싱가포르 여행 비용, 싱가포르 여행 일정 등등 이렇게 싱가포르 여행이라는 하나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서브 키워드를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 서브 키워드 중에서는 먼저 쓸 것들이 아무래도 검색량이 많은 것부터 서브 키워드를 쓰게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서로 글끼리 링크를 걸어줄 수 있잖아요. 뭐 그쵸. 기자에서 비자라는 글에서 여기서 이제 싱가포르 여행에서 이걸 까먹지 않으시려면 뭐 여행 준비물을 챙기세요. 이런 식으로 또 글끼리 링크를 걸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음, 여기서 아무래도 싱가포르 여행이라는 콘텐츠를 마지막에 쓰게 돼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다 썼던 글들을 거기다가 좀 총집편처럼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잖아요. 큐레이션 느낌이네요. 이 네, 주제별로 맞아요. 세부적으로 소주제 썼던 거를 여기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 딱 정리한 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좀 체류 시간도 음, 늘릴 수 있고, 음, 아니면 뭐 PDF 같은 걸로 재가공해서 가이드로 배포를 할 수도 있고요. 그쵸. 무료 자료로 또 배포해서 또 이메일 마케팅을 하든 또 그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의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변수에 대해서 글을 썼으면은 싱가포르가 아니고 뭐 일본, 다른 곳들 다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음,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무를 요 프로세스대로 이제 하는 과정에서 AI를 어떤 시점에서 가장 많이 좀 활용을 하세요? 물론 글 쓸 때 가장 많이 쓰겠지만. 저는 데이터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엑셀 파일을 올려서 음, 챗GPT한테 이제 좀 시키는 게 많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브리프 같은 걸 만들 때 음, 클릭베이트 제목을 지어야 되니까 뭐 제목 아이디어 같은 것도 없고 뭐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음. 데이터 분석할 때랑 아이데이션 할 때랑 그래, 글쓰기 실제로 이제 할 때 이렇게 거의 전반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그쵸? 네. 음. 좀 체감하시기 어떠세요? 이 AI 쓰기 전이랑 후랑 비교했을 때 생산량 차이가 한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한 세네 배라고 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어, 세네 배면 엄청나네요, 진짜. AI가 없을 때 저는 학위를 어떻게 다닐지 모르겠어요. 그 이런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 말고 이제 그 SEO에서도 활용하시는 툴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미카님은 어떤 툴 쓰시는지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그거랑 네네. 이제 사실 리소스가 적고 금전적으로 뭔가 구독비를 크게 하기가 부담스러운 이제 작은 팀 입장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SEO 툴을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챗GPT가 유명한 만큼 제일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걸 쓰시는 분들은 제미니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쓰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산이 좀 더 남는다면은 클로드라는 글 쓰는 데 조금 특화되어 있는 AI를 쓰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툴 중에 하나는 퍼플렉시티를 저는 쓰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이렇게 아티클 자동화를 해서 과연 내가 상위를 차지할 수 있는가, 트래픽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걸 좀 실험하려고 퍼플렉시티와 이제 AI 자동화 툴 메이크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글을 쓰는 블로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쓰고 있습니다.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글에 끌어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이 내용, 말씀하신 대로 검색 의도에 맞게 전환까지 할 수 있는 좀 양질의 글이 안 나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양질의 글이 안 나온 거죠. 전환까지 되지 않는 그런 글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미카님의 터치가 들어가야만 이게 하는 부분이네요. 좀 더 성과를 확실히 만들려면. 저도 완전 자동화보다는 무조건 휴먼 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갈지 또 제가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부분에서 이 SEO를 이제 이미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회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실무를 많이 해보신 입장에서 그 실무자만의 좀 고급진 꿀팁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키워드를 이렇게 클러스터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 클러스터라는 단어 자체도 사람들이 좀 낯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구조화하는지 혹은 또 다른 뭔가 나만의 구조화하는 팁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대주제를 필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의 클러스터를 해서 이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러스터라는 게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대주제 안에 소주제가 하나 있고 대주제를 여러 개를 나열을 해서 우리는 글을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쉽게 설명하면 뭐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해서 그 안에 소주제를 담아서 묶음으로 콘텐츠를 계속 발행한다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처음에 아무래도 아티클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고급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모든 분들이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콘텐츠 캘린더 없이 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콘텐츠 캘린더를 꼭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콘텐츠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냥 발행만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행 일자를 체크해서 일정 날짜가 지나면은 뭐 180일이 지났다 이렇게 하면은 최적화를 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개념을 다들 없으실 것 같아요. 발행하고 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이게 그래서 검색했을 때 노출 잘 됐나 안 됐나 여기까지만 체크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미카님은 이제 발행을 하고 나서 뭐 주기적으로 어떻게 체크를 하고 글을 또 뭐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후속 작업을 하시나요? 네네. 아무래도 콘텐츠 캘린더에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 뜨게 되어 있고 제가 그냥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잘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80일이 넘으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게끔 최대한 이렇게 글을 한 번씩 고쳐주는 편이고요. 안 고쳐주게 되면, 네. 180일이 혹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의미는 없고 제가 반년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최적화를 한다는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최적화를 안 하게 되면은 내 순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다시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최적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발행하고 나서 그 글을 계속 또 작업을 순위 체크를 해서 계속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 음, 하면은 그 원래 들어왔던 트래픽이 또 아깝잖아요. 그쵸, 네. 그쵸. 음.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뭘 더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미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썼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저같이 느끼는 사람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주시겠어요? 일단 안 된 아티클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음, 이제 음,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순위를 어느 정도 올리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걸 아티클을 포기하고 새로운 글을 쓰는 것보다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상위 노출을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마음가짐을 이제 가졌습니다. 가지고 나서 그러면 그 상위 노출된 글을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없는 내용을 뭐 더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있는 내용에서 제 글에 조금 더 뭐 정보를 더한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우선적으로 제일 쉽게 쓰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나만의 좀 경험이 녹여질 수 있는 음, 것들이라면은 더욱더 좋다고 생각해요. 음, 그쵸. 사실 상위 노출된 다른 글을 또 그대로 가져가서 쓰면 안 되니까 이게 다른 그렇죠. 관점으로 보여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서 다들 좀 고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막 매번 경험을 다 녹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음, 그때는 또 AI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나열식으로 썼던 거라면은 이걸 음, 표로 만들어 본다든지 음, 그런 차트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시각화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냥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음, 그렇죠. 음, 그렇게 또 생각하면 또 바꿀 거리가 많아지네요. 맞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이제 하셨던 콘텐츠 관련해서, 어, 정말 좀 괜찮았던 조회수를 달성했던 이 콘텐츠 사례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아이디어를 짤 때부터 실제로 발행해서 결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행 준비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꽤 많지만은 이제 한 가지만 꼽자면은 중국 여행 준비물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중국 여행 준비물요? 준비물, 네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같이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색했습니다. 그러면은 1위라고는 제가 보장은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음, 상위에 있을 거예요. 제 글이. 두 번째 바로 보여요. 네네네. 오, 어, 미카님도 보입니다. 네, 이거뿐만 아니라 뭐 대만 여행 준비물이랑 일본 여행 준비물 이렇게 시리즈로 썼거든요. 이 시리즈가 좀 히트를 쳤었어요. 네. 어,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검색을 엄청 많이 하는 키워드지만 경쟁이 그만큼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기획을 잡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원래 우리가 이심회사긴 하지만 아무래도 오디언스가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준비물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준비물 안에 뭐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환전 아니면 날씨 이런 식으로 다 글을 많이 써서 클러스터를 한번 합쳐보자.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그렇게 피치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다른 글들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못 쓰고 있었어요. 못 음, 쓰다가 이제 처음에 태국 여행 준비물을 하나 썼는데 그게 되게 히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 다음에는 오히려 더 쓰라고 해서 좀 우선적으로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음, 그러면 이게 조회수 성과가 이제 꽤 났는데 이게 실제로 뭐 매출이라든지 이렇게 전환 효과에 대한 그 전환율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나요?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디스커버도 노출되면 트래픽이 엄청 오르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뭐 매출로 이어졌는지는 안 보이니까 그건 음, GA4라고 구글 음, 애널리틱스 4를 활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심 선택을 한 다음에 장바구니에 넣고 뭐 결제 페이지에 가고 구매를 하는 이 컨버전 퍼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많은 유저가 있었을 텐데 이제 여기서 이 중에서 골라서 장바구니에 간 사람, 그리고 뭐 음, 결제 페이지에 간 사람, 구매까지 한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퍼널을 보기도 하고요. 음, 또 따로 월별로 레버뉴, 그러니까 매출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또 프로그램 중에서 핫자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 음,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고객들이 마우스를 어디다 갖다 대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동 경로가 음. 어떻게 되는지, 이걸 구매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그런 툴은 또 다 유료로 써야 되는 툴인가요? 핫자인데 유료입니다. 어쩔 수 아, 없이. 근데 무료로 쓸 수 있는 툴이 하나 있는 걸로 알아요. 비슷한 툴 중에서. 어, GA4는 구글 계정 있으면 다들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건가요? GA4는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핫자 비슷한 음, 툴을 하나 무료로 말씀드리려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리티라고 있거든요. 요것도 이따가 댓글에 달아놔야겠네요. 네, 요게 똑같이 핫자처럼 완전 똑같진 않지만은 구매 음, 여정을 볼 수 있는 툴입니다. 너무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이 GA4에서 어떤 지표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제 SEO 하시는 입장에서는? SEO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트래픽이랑 음, 임프레션도 보긴 해요. 왜냐면 음, 임프레션이 올라야 그만큼 트래픽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향을 음, 좀 추측하려면 임프레션이 확실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리고 떡, 네, 이제 뜬 지표인 거죠. 떴는데 내가 클릭은 하지 않는, 그냥 노출이 되는 네, 지표. 그런 거죠. 노출이 음, 된 음, 지표인 거죠. 음,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또 레버뉴도 체크를 매번 하긴 하는 게 음, 매출을 체크해야지 그만큼 컨버전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CRO에 음, 도움이 됐는가 이걸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음. 오늘 사실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돼서 제가 그래서 지금 SEO 컨퍼런스를 기획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푼 소스는 아주 작은 소스라고 거기서 엄청난 아, 소스를 많이 푸신다고 들었는데 요거 내용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컨퍼런스 이야기만 하면 되게 좀 뚝딱거리는데, 저는 스피커가 아니고요. 음, 아무래도 다른 6분의 연사들을 모셨어요. 이번에 음, 6월 30일이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SEO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초로 그럼 그걸 감사합니다. 같이 기획을 하신 거네요, 미카님께서. 네, 맞아요. 이제 저 음, 포함해서 원래 SEO 그로스 랩이라고 미더블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음, 거기서 이제 운영진 세 분이서, 이제 저까지 세 명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프리랜서 마케터이신 김재형님, 그리고 에이전시 서치나인을 운영하고 계신 양용준 대표님, 이렇게 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루는 주제나 연사분들은 어떤 분이 오시나요? 일단 해외에서 세 분, 국내에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싱가포르, 스페인, 덴마크에서 이렇게 골고루 오십니다. 오, 일단 싱가포르에서 오시는 분은 아까 얘기한 SEO 도구 중에 하나로 유명한 Hrefs라는 데서 시니어 콘텐츠 마케터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AI 검색 때문에 SEO가 위기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데이터로 아마 음, Hrefs 마케터 분이 보여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에서 오시는 분은 프로그래매틱, 그러니까 자동화라고 하거든요. 음, 자동화 SEO 전문가십니다. 프로그래매틱이 그 자동화 SEO인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자동화 SEO 어떻게 하는지 A to Z를 아마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궁금한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예요? 스페인에서 오시는 분은 이제 SEO 현지화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해본 SEO 경험을 이제 좀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글로벌 진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나요? 네, 영어로 진행되는데 AI 통역 솔루션을 저희가 쓸 예정이거든요. 이벤트 캣이라는 툴인데 아마 저번에 좀 큰 컨퍼런스가 있을 때도 그걸 쓰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한번 써볼까 하고요. 또, 그러면은 네. AI가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걸 그냥 듣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듣는 건 아니고 이제 아마 자막으로 이렇게 나올 자막으로? 예정입니다. 네. 그 경험을 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한국어로도 아마 세션이 5개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패널 음, 토크도 2가지 있으니까. 음, 근데 이제 한국어로 진행이 될 때는 아무래도 또 영어로 보여야 좋잖아요. 그렇게 또 세팅을 할 수 있으면 해볼 예정입니다. SEO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셔서 지금 딱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딱 얻기가 딱 좋은 컨퍼런스 같습니다. 이런 주제가 잘 국내에서 저도 못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또 에이전시 하면 유명한 곳인데 아티언스라는 곳에서 거기 디렉터 최윤희님, 그리고 시니어 컨설턴트이신 전백철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AI 서치, 그리고 테크니컬 SEO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또 마지막으로 서치나인 대표 양용준님께서 아마 AI 시대에 맞는 또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필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희가 링크드인에서 이제 면을 트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쵸. 보다가 미카님이 미국으로 이주한다는 걸 본 것 같은데, 음, 아예 이제 이민을 가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잠깐 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커리어를 향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 SEO나 이런 게 훨씬 더 시장도 크고 잘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이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을 좀 공유 가능하실까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콘텐츠 기반으로 이제 SEO 실무를 쌓아왔고, 지금은 또 영어권 시장까지 타깃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지 문화 속에서 직접 생활하지 않고서는 좀 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의 검색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음.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이런 거를 좀 깊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실무자 신 입장에서는 현지에 많은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겠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로컬 SEO라고 하는데 음,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중요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에요? 로컬 SEO가. 로컬 SEO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들 중에서 상위로 올리는 걸 하는 음, 거예요. 음, 아무래도 뭐 좀 동네 변호사님 이런 분들도 있을 음, 거고 뭐 파는 가게들도 있을 거고 이것저것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 조금 더 키워드를 진짜 롱테일하게 그 지역 키워드를 잡아서 가는 전략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로컬 SEO는 롱테일 키워드가 중요를 할 테고 또 아무래도 미국이 땅덩이가 넓으니까 음, 그 데이터를 주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 우리나라도 다 대구, 서울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하는 SE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다들 제 주변에 해외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SEO도 영어권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서 다들 염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협업 요청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제 콘텐츠 중심의 SEO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오, 네. 그런 방향이 너무 그래서 잘 맞으신데요.
대기업이 아니라도 좀 할 수 있다, 이런 걸 음, 보여주는 게 목적이고, 음, 그리고 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일을 해보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음, 한국과 미국을 좀 잇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한국 어, 기업의 미국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음. 기업의 한국 진출 이런 걸 도울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저희 이 채널이 아무래도 좀 작은 조직들, 10명 이하의 좀 리소스가 한정된 이제 회사분들, 대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들인데 마케팅을 해야 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SEO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어, 그 중에 가장 좀 효율적인 방식이 있다면 좀 어떤 방식의 좀 SEO 마케팅을 좀 추천하세요? 저는 단순히 이제 글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적은 글을 좀 제대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음, 제가 해야 된다면 키워드를 하나 정하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화를 하는 거죠. 그 음, 다음에 이제 좀 상위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은 컨텐츠를 한 뭐 서너 개를 만들어요, 먼저. 음,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뭐 내부에 링크도 넣어주고 썸네일도 한번 바꿔보고 제목도 이렇게 쓰면 되는지 저렇게 쓰면 더 많이 클릭할 건지 이런 걸 좀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데이터를 쌓는 거죠. 음, 그리고 구글 SEO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하면은 이제 그걸 AI에서 재가공을 하셔서 음, 인스타그램이나 뭐 네이버 블로그, 링크드인 이렇게 다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음, SEO 플러스 브랜드 노출까지 되겠죠. 네. 음.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아주 작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하고 음성으로 한 거를 이제 뉴스레터 발행하고 블로그에도 쓰고 재탕을 하는데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답변 들으니까 뿌듯하네요. 아, 그리고 네. 그 SEO에서 백링크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백링크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백링크에 대한 개념이랑 이걸 막 돈 주고 사시는 분들도 막 음, 봤는데 어떤 식으로 백링크를 얻어야 하는지 좀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백링크는 아무래도, 글이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땅이라던가 음, 아니면은 뭐 집이라던가. 그래서 거기서 다른 집으로 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A라는 페이지에 B라는 곳으로 가는 링크가 있으니까 음, 그거에 대한 인용을 한 거죠, 아무래도. 음, 음, 링크를 인용을 하는 건데, 그걸 저희는 백링크라고 불러요. 그 인용이 많으면은 나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음.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해주니까 이제 좋은 콘텐츠라고 구글이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게 그 인용이 많아서 단순히 인용이 많다라고 음, 좋은 것은 맞지만 인용이 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해요. 음.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인용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내 콘텐츠를 좀 인용할 만하게 만드는 게 음, 1번이고요. 음, 왜냐하면은 출처로 삼을 만한 콘텐츠를 이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때 그쵸. 검색을 해보고 좀 마음에 들면은 내 걸 링크를 해줄 테니까 음, 그렇게 좋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좀 업계 커뮤니티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음, 뭐 이오플래닛, 나이보스 뭐 등등 이런 거랑 링크드인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음. 쓴 글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서 글을 좀 인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링크드인에 제 홈페이지 글을 제가 인용하는 것도 백링크로 쳐주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 다른 도메인이니까요. 네, 그럼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결국에 부지런히 꾸준하게 발행을 해서 그렇게 올리고 인용이 될 만한 좋은 콘텐츠를 어쨌든 본질적인 걸 잘 갖춰야 되겠네요. 네네. 오늘 진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좋은 제가 궁금했던 답변들 다 답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희 그러면 그 말씀 주신 컨퍼런스 링크도 제가 밑에 같이 넣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SEO 전문가들이 한국에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건 전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인사이트 꼭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갈 거니까 혹시 저를 보셨다면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카님도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럼 쿠폰 코드를 네, 드릴 테니까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오, 네, 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정도의 라인업이면은 해외 나가서 비행기 값이랑 뭐 호텔 값, 티켓 값 다 깨져서 이제 100만 원 넘게 들 컨퍼런스인데 이걸 음, 국내에서 하니까 하루 종일 10시부터 6시까지면 저는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우 그러니까요. 거의 하루 만에 전문가 되겠어요. 제가 쿠폰까지 주신다니까 꼭 가야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그 미카님 미국 가셔가지고 더 많은 인사이트 얻게 되시면 제가 또다시 연락드려가지고 현지의 미국 진출을 위한 또 SEO 전략을 낱낱이 또 제가 인터뷰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미카님 네. 감사합니다.